안녕하십니까, 조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궁금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 되게 좀 가벼운 주제인데 500명 정도 이상 컨설팅을 이직을 좀 하셨다 보니까 합격한 친구들이 와서 면접 후기를 알려주잖아요. 아, 저 찢었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저 진짜 못 본 것 같은데 붙었네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도 막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이 면접 결과, 그러니까 면접 점수에 따라서 연봉을 지를 수 있는 룸이 연봉 지를 수 있는 약간 그런 가능성이 달라질까? 이게 진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압축해서 말하면은 면접에 그 잘 보고 못 보고가 이때 연봉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가? 네, 맞아요. 이런 건 좀 궁금하네. 도피디 생각은 어때요? 근데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를 사실 아예 감을 못 잡겠어요. 사실 저도 이제 컨설팅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그 실제로 연봉 협상이 굉장히 잘 됐던 케이스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봉을 잘 받은 케이스가 아니라, 왜냐면 그거는 그 회사의 룸이나 그 회사의 원래 연봉이 결정되니까 그거는 정해진 건데, 그게 아니라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크게 들어왔다든지, 그러니까 그건 연봉상이 잘 된 거죠. 또는 우리가 들어왔을 때 한번 질러가지고 많이 올렸다든지, 이런 케이스는 면접에 내가 얼마나 잘 보느냐가 끼치는 영향이 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저는 그 퍼센트로는 말할 수는 없는데, 저도 실제로 이 친구가 면접을 잘 봤어요 라고 말했을 때, 야 그럼 한번 질러보자가 그냥 가볍게 나오거든요. 그럼 질러보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 특히나 우리가 연봉 잘 봤다는 판단이 1차 잘 보고 2차 못 봤어요 이렇게 안 하고요, 마지막 기대해가지고 2차에서 면접 잘 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인사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인사팀이 이제 딱 정리해가지고 1차 보고 2차 봤어, 2차까지 본 다음에 딱 정리했는데 합격이래. 근데 그 위에서 막 내려준 데이터가 되게 좋게 나왔어. 이런 상태에서 또 막 칭찬도 하셔. 막 본부장이 나와가지고 한마디 해. 야 사람 잘 뽑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딱 연봉 제안했는데 거기서 막 내가 500 올려달라고 이렇게 왔을 때, 야 걔 별론데라고 말을 했으면은 그래요? 하면서 좀 떨어뜨릴 수 있겠지만, 잘했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위에다가 걔 너무 무리하게 연봉을 올리는데요? 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서 2차에서 잘 봐가지고 뭔가 얘에 대한 평가가 나올 정도 레벨이 되면 거의 무조건이다. 거기다가 심지어 이거는 제가 도피디한테 물어볼 건데, 다니시는 기업에는 면접 평가 점수가 있다면서요, 그죠? 있죠. 뭐 대부분 회사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최고점을 받았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저요? 그런 얘기 얘기했다며, 인사팀이. 그럼요. 그래가지고 연봉 잘 받았다고 맞아요. 말해줬죠, 인사팀이. 거의 원래는 한두 번에 끝나는데 협상이 저는 3-4번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요구를 더 했어, 위로? 네, 저는 마지막에 100만 원까지 짜내서 올렸어요. 근데 그게 보통은 안 되지 않나요, 잘? 이제 인사팀을 그렇게 짜증나게 하면 보통 떨어지죠. 왜냐면은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기억해 놓으셔야 할 게 있어요. 인사팀은 유일한 우리와 그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창구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인사팀을 수틀리게 하면요, 그냥 위에 올라가서 이상한 얘기 하면은 얘는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친구가 저한테 막 그냥 씩씩거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해도 우리는 떨어질 수 있어. 그럼 윗사람이 미친 거 아니야? 떨어뜨려. 이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인사팀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막 3번, 4번 정도 막 이렇게 질기게 가면은 피곤하잖아. 거기다가 내가 또 다른 애를 또 많이 있고 대체제가 많다면은 사실 이 친구는 다시 고려해볼 만한 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면접을 잘 봐서 대체제가 없다고 생각해봐. 실무 쪽에 있는 본부장이 얘 무조건 뽑아야 된대. 너무 좋대. 이러면은 이거는 대체제가 없어가지고요, 인사팀도 질질질 끌려다니죠. 방금 진짜 근데 재밌는 얘기 해주신 것 같은데, 대체제라는 단어를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보통 대체제가 있는 직무들이 예를 들면 영업 너무 많아요, 주변에 퍼포먼스 마케팅 이런 거 너무 많아요, CRM 마케팅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직무들은 사실 나 말고도 뽑힐 애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맞는데, 반대로 말하면은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최근에 제 멘티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 얘기인데, 이 친구가 우리나라 되게 그 50명도 안 되는 작은 기업에 매출액 한 400억 정도 하는 그런 데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면접을 진짜 말 그대로 찢어가지고 회사를 3개 정도 붙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중견기업에 한 8천억 정도 되는 반도체 회사를 갔거든요. 연봉을 많이 올렸습니다. 한 4천 후반대에서 한 6천까지 올려서 1,200 정도 올려서 가가지고 나름 만족하면서 갔는데, 외국계 기업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이 친구가 그 자기소개서도 너무 칭찬을 많이 들었고 면접에서도 거의 찢었다 얘기하면서 1차 붙고 2차 에이펙 지사장이랑 면접 보는데 거기서도 찢어버려가지고 제안이 들어왔는데 연봉이 거의 7천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4,800에서 7천이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친구는 고민하다가 어머니도 원하시고 해가지고 중견기업으로 그냥 갔거든요. 아까 말했던 반도체 회사로. 그랬더니 이 외국계에서 일단 첫 번째로 헤드헌터 포함해가지고 이쪽 인사팀이 조리돌림으로 연락을 계속하면서 제발 와달라고 사정을 하더래요. 그런 다음에 더 재밌는 거. 그래가지고 자기는 최종적으로 안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에이펙 지사장이 그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 얘 보겠다고 날라와서 미팅을 잡자고 해가지고 저녁에 막 맛있는 밥 시켜주면서 뭐라고 막 꼬셨대. 그렇게 한 다음에 얘가 최종적으로 안 간다 그랬더니 헤드헌터한테 최후 통첩으로 8천 질렀는데 최종으로 거절을 한 케이스가 있어요. 자, 이 친구가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저도 걔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뭐라고? 걔도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넌 왜 그렇게 매달리는 거 같냐 했더니 진짜로 면접을 1, 2차 둘 다 찢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봐도 너무 잘 봐서 자기도 그냥 이건 붙었다고 확신을 할 정도로 봤더니 이렇게 매달리는 것 같더라. 저도 그때 많이 느꼈죠. 이렇게 면접 잘 봤을 때 물론 이거는 특이 케이스예요. 절대 이런 일 없어요. 다른 때에는. 근데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오늘 주제 완전 생각해보니까 나쁘지 않은 주제인 게 면접 잘 보면은 좀 무리해서 질러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저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영업이어서 제가 한 얘기.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일반적인 그렇죠. 질문이잖아요. 그런데도 가능하다. 근데 이게 면접이 끝나면 보통 느낌이 딱 와요. 2차 면접이 보통 임원 면접인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직 같은 경우에는. 근데 거기서 거의 임원들이 표를 내요. 왔으면 좋겠는데 뭐지? 좀 잘하네? 이런 티를 되게 많이 낸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경우는 보통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땐 좀 질러도 될 것 같고 약간 보통은 면접 점수를 안 맞는 케이스가 무던하게 면접 끝났는데 아 진짜 모르겠다 했는데 그냥 합격한 경우 그런 경우 되게 애매한 것 이제 같아요. 사실 자기도 다 알아가지고 잘 안 질르지 그러면.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자기도 이제 좀 뭔가 근거가 있고 이래야지 좀 더 기분 좋게 지르는데 여러분들 진짜 애매할 때 지르다가 큰일 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은 이것도 제 멘티인데 걔가 직무도 바꿔가면서 지원을 해가지고 제 아는 쪽에다가 억지로 그 면접 자리에 앉혀가지고 면접을 봐서 붙었어. 대체제가 없어서 붙었어. 걔도 붙었는데 얘가 연봉 협상할 때 그 말을요 쪼잔하게 한 게 더 큰 문제였는데 100만 원 올려달라고 그랬다가 본부장이 이 새끼 뭐 이렇게 쪼잔하냐고 하고 면접을 잘 봤으면 모르겠는데 못 본 상태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쪼잔하냐 이 새끼 안 되겠다고 바로 날아간 적이 있거든요. 오, 원래 보통은 협상이 한두 번은 진행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면접을 못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이 분위기 같은 거나 그 다음에 나의 상황이나 이런 거를 진짜 잘 본 다음에 지를 때도 질러야 돼요. 단 100을 올리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 웬만하면 지를 때 100 같은 거 얘기하지 마시고 한 300 지르세요. 어차피 300 질러봐야 그대로 100, 200 이거밖에 안 되고 300은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를 때 항상 그렇게 지르시고 상대방 룸 잘 보면서 지르시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 마지막 질문 있어요. 우리 인사팀에서 버짓이 보통 있잖아요. 보통 정해 놓는단 말이에요. 나 이만큼만 올려줘야지. 이게 인사팀에서 최대 해줄 수 있는 버짓인데 면접을 진짜 잘 보는 경우에는 인사팀 뭐 팀장이라든지 임원한테까지 결제받고 얘는 이래서 더 줘야 됩니다 라고 올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일단 그렇게 버젯을 관리하는 회사가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존나게 많진 않아요. 네, 이게 참 되게 슬픈 얘기인데 그렇게 제대로 인사 관리가 되고 있고 막 예산 관리가 되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긴 해요.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정확하게 돌아가는 회사면요, 진짜 정말 얘는 꼭 뽑아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 오히려 위쪽에서 올리라 그럽니다. 줘 이러면은 저희 버짓이 올려 이렇게 돼가지고 오는 거지. 인사팀에서 자기네가 뭐 밑에서부터 회사원은 다 똑같습니다. 일 안 하는 게 최고거든요. 얘네들이 먼저 이렇게 막 올리려고 위에 올라가진 않아요. 위에서 그냥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그냥 500 더 주면 되잖아. 이럴 때 이제 그럼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2차 면접이든 1차 면접이든 찢었을 때는 그런 유도리가 위에서든 아래서든 막 이렇게 일어나는 편이니까 저도 확실하게 저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버젯 바꾼 경우 좀 많이 봤습니다.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거는 돈을 못 맞춰주니까 갑자기 위에서 그러더래요. 야 그거 샤이닝 보너스 한 1000 줘버려. 이런 얘기를 실제 회사 회의 자리에서 해가지고 원래 없었던 샤이닝 보너스 1000 더 받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봤거든요. 방금 전에 말했던 모든 케이스가 대부분 면접을 굉장히 잘 본 케이스들이에요. 알고 계시면은 면접 좀 더 신중하셔야겠죠. 오늘 너무 좋은 정보 많이 들었고 이거 참고하셔서 꼭 좋은 면접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